안녕하세요. 해화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때로 기가 센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가 센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적이 두려워하기에 인간관계에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가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거칠고 목소리 큰 사람, 남을 비난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기가 센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센 게 아니라 그저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우리는 아나무인인 사람과 기가 센 사람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을 보고서 그런 행동이 기가 센 사람이라고 착각해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인간관계도 망치고 주변 사람만 떠나가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상대의 기에 눌리지 않지만 예의 있으며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정하면서도 그 사람 말에 따르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억지로 사람들에게 기센 행동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원하는 것을 자기 소신대로 합니다. 이들은 아나무인인 사람이 아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투입니다. 오늘은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투와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이 될 나의 무기를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대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너무 순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상이 너무 순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길게 끌고 서로의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은 짧게 대답하고 본론에 바로 들어가는 방식을 쓴다. 짧게 말하는 자체만으로도 은근히 힘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기에 사람들은 쉽게 여기지 않는다. 단 결코 예의 없이 짧게 말해서는 안 되고 필요 없는 말을 너무 길게 끌지 말라는 것이다. 말이 길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쉽게 읽을 수 있기에 첫 대면의 신비스러움이나 어려움이 사라지곤 한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기분에 너무 맞추려는 느낌을 받아 은근히 쉬운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높인다. 어렵다면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첫 번째는 두서없이 말을 주저리 하는 것. 두 번째는 부연 설명을 길게 늘어놓는 것이다.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은 명료하고 간결한 표현을 써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핵심적인 정보나 의견을 빠르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들은 시간을 아끼려 하며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적이고 간결한 말로 핵심만을 전달한다. 이렇게 짧게 말하는 행동은 자신의 의견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필요한 정보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두 번째, 말끝을 흐리지 않고 명료하게 맺는다. 같은 말을 해도 말끝이 정확하고 말에 힘이 있으면 약하게 보이지 않는다. 말끝을 흐리면 자신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틀린 답을 해도 자신 있게 말하면 처음엔 주위 사람이 틀렸다고 하다가도 상대의 자신 있는 태도에 오히려 자기가 틀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때 흔들림 없고 회피하지 않는 사람은 기가 센 사람으로 느껴진다. 상대방의 반론에도 눌리지 않는 기세 상대도 무의식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만일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함께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감정을 죽이고 건조한 말투로 대답하라. 그저 기싸움으로 이어져 봤자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는다.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이 조금 풀리고 화를 낸 것에 대해 미안하게 느끼는 것 같을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라. 같이 화내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대를 달래지만 결국 자기 의견을 관찰하는 것이다. 유머러스하게 말하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 상사의 말에 토달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이 이런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자기 것을 지키면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잠시 상대에게 숙이는 것을 기가 약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가 있다. 기가 세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잠시 굽힐 줄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꺾일 줄 모르는 강직한 사람보다 훨씬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은 험한 세상에 더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다. 허세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기가 세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미성숙하고 무례한 것뿐이다. 순해 보이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기가 약해 보인다며 잘못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친다. 나이 들어도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톡톡 건드려 보며 자극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이는 비겁한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사람 봐가며 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렇게 안 대하기에 인간관계에서 뒤로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 세 번째,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라. 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 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이 버릇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다. 외부적으로 약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약자 행동에서는 안 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인간관계에서는 약자가 되는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더욱 무시당하고 모욕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동물적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약자를 보면 자신이 우위에 서고자 더 핍박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약해 보이고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더욱 약한 사람으로 본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전달하라. 눈은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상대방의 눈을 의도적으로 마주치고 당당히 시험하라. 우리는 상대에게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착하게 행동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이든 자꾸 반복하면 지루해지게 하고 말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진다.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고 시끄러운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무척이나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게 될 수 있다. 결국 이런 행동이 되풀이되면 인간관계에서 내 이미지는 말만 많은 사람이 되고 무게감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 할 말이 없거든 그저 침묵하라. 다섯 번째,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뱉는다.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은 그저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다. 종종 대화가 없는 것이 어색해서 혹은 그저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도 그저 이 말, 저 말을 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기 쉽기에 결코 함부로 아무 말이나 뱉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뱉는다. 어리석고 가벼운 존재로 비춰진다. 인간은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단순히 말을 뱉으면서 그 말에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소음과 같을 뿐이다. 소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그저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아무 말이나 뱉는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시간이나 뺏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그 결과로 인간관계는 어긋나고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말을 뱉기 전에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하라. 6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 중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간에 말을 끊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의식이 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자신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끊는다면 상대방의 자식에 상처를 주게 된다. 상대방은 홀은 느낌을 받게 되고 내 말을 끊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대가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이득이 될 때도 있기에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소통에 중점을 둔다. 그렇기에 이들은 말을 끊는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를 잘 알고 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고 늘 같은 얘기만 하기에 말을 끊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그저 자기중심적인 사고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말할 결론을 안다는 오만을 보여주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무례를 나타낸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자신을 낮춰보는 행동임을 단박에 눈치채고 기분이 나빠진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다면 양해를 구한다면 그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을 갑자기 끊거나 건성인 태도로 미안하다 말하며 바로 말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상대방이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무안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간에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 따위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그냥 싸우자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다. 성격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90점 이상은 받고 시작하기에 잘 들어주는 사람만큼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편을 얻어갈 수 있다. 7번째, 설교를 하지 않는다. 설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단히 타일러 가르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설교라고 칭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같은 성인 글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된다. 누군가 나에게 설교를 한다면 나와 별 다를 것도 없는 사람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기에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 조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기에 나쁘지 않고 친한 사람들일수록 서로서로 조언을 하며 지내는 것은 서로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남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자신의 말은 전부 옳고 전부 안다는 식이고 너는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불쾌함과 비호감만 줄 뿐이다. 게다가 이럴 때 꼭 덧붙이는 말이 기분 나빠도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섞어가며 변화하는데 자신은 거짓말할 줄 몰라서 돌려 말할 줄 몰라서 쿨한 성격이니 담아두지 말라며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억지로 참고 들어주지 말고 듣기를 거절하거나 상대의 무례를 지적하는 것이 좋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면서 자신의 성격을 들먹거리는 행위는 상당히 졸렬한 방법으로 자신의 말에 반박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치사한 수법이다. 자신이 하는 설교를 가장한 헛소리에 대해 반박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방패막이로 자신의 말을 미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방어막을 펼쳐놓고 마음껏 성질도 부리고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퍼붓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고 남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처지가 안 된다. 타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기에 그저 책임도지지 못하는 자기 편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고 배려심이 떨어지며 망하든 말든 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에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 정도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대하는 것이다. 웃긴 건 이런 사람의 설교가 어쩔 때는 옳을 수도 있지만 인간 관계에 대한 태도가 무척이나 잘못되어 있기에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한 행동이 인간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남들을 위해 사는데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인덕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윗사람은 대할 줄 알아도 아랫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있기에 누군가에게 조언할 처지가 못 된다.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배려와 존중에 나온다. 인간관계에 호감이 피어나는 것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더 멋진 성공을 했더라도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설교하는 대신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게 되기에 감동과 지혜를 동시에 준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말투라는 것은 사람을 가볍게도 무겁게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뱉는 말투나 자주 뱉는 말 습관 등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와 삶에 있어서 큰 무기가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해화동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화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때로 기가 센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가 센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적이 두려워하기에 인간관계에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가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거칠고 목소리 큰 사람, 남을 비난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기가 센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센 게 아니라 그저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우리는 아나무인인 사람과 기가 센 사람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을 보고서 그런 행동이 기가 센 사람이라고 착각해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인간관계도 망치고 주변 사람만 떠나가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상대의 기에 눌리지 않지만 예의 있으며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정하면서도 그 사람 말에 따르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억지로 사람들에게 기센 행동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원하는 것을 자기 소신대로 합니다. 이들은 아나무인인 사람이 아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투입니다. 오늘은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투와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이 될 나의 무기를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대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너무 순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상이 너무 순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길게 끌고 서로의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은 짧게 대답하고 본론에 바로 들어가는 방식을 쓴다. 짧게 말하는 자체만으로도 은근히 힘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기에 사람들은 쉽게 여기지 않는다. 단 결코 예의 없이 짧게 말해서는 안 되고 필요 없는 말을 너무 길게 끌지 말라는 것이다. 말이 길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쉽게 읽을 수 있기에 첫 대면의 신비스러움이나 어려움이 사라지곤 한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기분에 너무 맞추려는 느낌을 받아 은근히 쉬운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높인다. 어렵다면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첫 번째는 두서없이 말을 주저리 하는 것. 두 번째는 부연 설명을 길게 늘어놓는 것이다.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은 명료하고 간결한 표현을 써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핵심적인 정보나 의견을 빠르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들은 시간을 아끼려 하며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적이고 간결한 말로 핵심만을 전달한다. 이렇게 짧게 말하는 행동은 자신의 의견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필요한 정보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두 번째, 말끝을 흐리지 않고 명료하게 맺는다. 같은 말을 해도 말끝이 정확하고 말에 힘이 있으면 약하게 보이지 않는다. 말끝을 흐리면 자신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틀린 답을 해도 자신있게 말하면 처음엔 주위 사람이 틀렸다고 하다가도 상대의 자신있는 태도에 오히려 자기가 틀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때 흔들림 없고 회피하지 않는 사람은 기가 센 사람으로 느껴진다. 상대방의 반론에도 눌리지 않는 기세 상대도 무의식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만일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함께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감정을 죽이고 건조한 말투로 대답하라. 그저 기싸움으로 이어져 봤자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는다.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이 조금 풀리고 화를 낸 것에 대해 미안하게 느끼는 것 같을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라.
같이 화내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대를 달래지만 결국 자기 의견을 관찰하는 것이다. 유머러스하게 말하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 상사의 말에 토달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이 이런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자기 것을 지키면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잠시 상대에게 숙이는 것을 기가 약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가 있다. 기가 세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잠시 굽힐 줄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꺾일 줄 모르는 강직한 사람보다 훨씬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은 험한 세상에 더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다. 허세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기가 세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미성숙하고 무례한 것뿐이다. 순해 보이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기가 약해 보인다며 잘못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친다. 나이 들어도 약해 보이는 사람을 툭툭 건드려 보며 자극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이는 비겁한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사람 봐가며 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렇게 안 대하기에 인간관계에서 뒤로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 세 번째,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라. 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 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이 버릇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다. 외부적으로 약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약자 행동에서는 안 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인간관계에서는 약자가 되는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더욱 무시당하고 모욕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동물적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약자를 보면 자신이 우위에 서고자 더 핍박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약해 보이고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더욱 약한 사람으로 본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전달하라. 눈은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상대방의 눈을 의도적으로 마주치고 당당히 시험하라. 우리는 상대에게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착하게 행동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이든 자꾸 반복하면 지루해지게 하고 말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진다.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고 시끄러운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무척이나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게 될 수 있다. 결국 이런 행동이 되풀이되면 인간관계에서 내 이미지는 말만 많은 사람이 되고 무게감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 할 말이 없거든 그저 침묵하라. 다섯 번째,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뱉는다.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은 그저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다. 종종 대화가 없는 것이 어색해서 혹은 그저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도 그저 이 말, 저 말을 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기 쉽기에 결코 함부로 아무 말이나 뱉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뱉는다. 어리석고 가벼운 존재로 비춰진다. 인간은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단순히 말을 뱉으면서 그 말에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소음과 같을 뿐이다. 소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그저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아무 말이나 뱉는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시간이나 뺏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그 결과로 인간관계는 어긋나고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말을 뱉기 전에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하라. 6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 중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간에 말을 끊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의식이 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자신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끊는다면 상대방의 자식에 상처를 주게 된다. 상대방은 홀은 느낌을 받게 되고 내 말을 끊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대가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이득이 될 때도 있기에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소통에 중점을 둔다. 그렇기에 이들은 말을 끊는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를 잘 알고 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고 늘 같은 얘기만 하기에 말을 끊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그저 자기중심적인 사고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말할 결론을 안다는 오만을 보여주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무례를 나타낸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자신을 낮춰보는 행동임을 단박에 눈치채고 기분이 나빠진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다면 양해를 구한다면 그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을 갑자기 끊거나 건성인 태도로 미안하다 말하며 바로 말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상대방이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무안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간에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 따위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그냥 싸우자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다. 성격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90점 이상은 받고 시작하기에 잘 들어주는 사람만큼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편을 얻어갈 수 있다. 7번째, 설교를 하지 않는다. 설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단히 타일러 가르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설교라고 칭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같은 성인 글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된다. 누군가 나에게 설교를 한다면 나와 별 다를 것도 없는 사람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기에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 조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기에 나쁘지 않고 친한 사람들일수록 서로서로 조언을 하며 지내는 것은 서로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남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자신의 말은 전부 옳고 전부 안다는 식이고 너는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불쾌함과 비호감만 줄 뿐이다.
게다가 이럴 때 꼭 덧붙이는 말이 기분 나빠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섞어가며 변화하는데 자신은 거짓말할 줄 몰라서 돌려 말할 줄 몰라서 쿨한 성격이니 담아두지 말라며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억지로 참고 들어주지 말고 듣기를 거절하거나 상대의 무례를 지적하는 것이 좋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면서 자신의 성격을 들먹거리는 행위는 상당히 졸렬한 방법으로 자신의 말에 반박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치사한 수법이다. 자신이 하는 설교를 가장한 헛소리에 대해 반박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방패막이로 자신의 말을 미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방어막을 펼쳐놓고 마음껏 성질도 부리고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퍼붓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고 남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처지가 안 된다. 타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기에 그저 책임도지지 못하는 자기 편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고 배려심이 떨어지며 망하든 말든 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에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 정도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대하는 것이다. 웃긴 건 이런 사람의 설교가 어쩔 때는 옳을 수도 있지만 인간 관계에 대한 태도가 무척이나 잘못되어 있기에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한 행동이 인간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남들을 위해 사는데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인덕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윗사람은 대할 줄 알아도 아랫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있기에 누군가에게 조언할 처지가 못 된다.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배려와 존중에 나온다. 인간관계에 호감이 피어나는 것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더 멋진 성공을 했더라도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설교하는 대신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게 되기에 감동과 지혜를 동시에 준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말투라는 것은 사람을 가볍게도 무겁게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뱉는 말투나 자주 뱉는 말 습관 등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와 삶에 있어서 큰 무기가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해화동 이야기였습니다.